네, 근거가 뭐예요? 어른들 엄마가 얘기했죠. 제가 이렇게 하루를 직장에 밥을 먹고 직장에 갔는데 여기가 이렇게 단단해요. 그래서 저거 엄마 얘기가 생각나죠. 여기가 단단한 것은 뭐 채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 마포 공동역에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종합병원을 갔어요. 저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왜 오셨습니까? 선생님 제가 여기 눌러보니까 꽉 막혀가지고 제가 체한 것 같다니 그분이 웃으시면서 저기 여기는 한의가 아니거든요. 저희 양의 입장에서는 여기 눌러서 뭐 이렇게 단단하게 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한테 그냥 처방을 안 해주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기서부터 제 고민이 시작이 됐어요. 고객이란 입장에서 사실은 이게 뭐가 있다는 것은 이슈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물론 과학적으로 체했다는 어떤 그런 건 아니다 할지라도 나는 의사 선생님이 뭔가 처방을 해주고 뭔가 좀 이렇게 컨설팅, 상담을 해주길 원했는데 의사 선생님은 저를 이상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치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의원을 한 번도 안 가봤다가 진짜 안 돼가지고 한의원을 갔어요. 선생님 제가 뭐 머리가 아프고 아니면 체하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의 또 이야기는 제 증상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그림 같은 걸 그려주시더라고요. 인체 뻘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김정태 씨 사람이랑 기가 순환하거든요. 기가 여기서부터 올라가가지고 삐 돌아서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김정태 씨 그냥 어디가 막혀가지고 여기가 열이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두통이나 뭐 사기체한 거는 여기를 하면 안 되고 귀를 뚫어줘야 된다. 그래서 누우시면서 저한테 침을 주셨어요. 제가 그 두 개를 보면서 나중에 이제 뭔가 이제 생각이 정리가 됐는데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사실 이제 그런 차이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몇 가지의 좀 어떤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하고 있는 것들. 한의 가보신 분, 한의. 생각보다 많이 가시네. 한의 한 번도 안 가보신 분. 왜 안 가시죠? 혹시 안 가신 이유가 있어요? 한의가 편하신 분. 한의 쪽이 편하신 분. 제가 이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디자인하신 분들은 한의하고 원리가 좀 많이 비슷한 게 있어요. 근데 양의는 제가 이따 좀 요약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프로블럼 베이스드입니다. 내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정말 대증요법을 쓰게 돼요. 그런데 한의는 그 증상에 대한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여기서는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여기서 제가 휴먼 센터드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사람이 정말 가진 두통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유발하는 실제적인 이슈는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디자인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인티그레이티드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프로블럼 베이스로 시작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휴먼 센터 디자인을 통해서 탑다운과 바텀업을 해보는 그런 방식이 어떻게 가능할까를 사례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소개드리면 저는 이제 디자인, 안터프로너십, 테크놀로지 세 개 쪽에 관심이 많아요. 세 개가 융합됐을 때 소위 말하는 소셜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을 관심을 갖고 있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사람의 완전한 잠재력을 개발하는 휴먼 디벨롭먼트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사회 지속적인 발전을 뜻하는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글로 쓰거나 스토리텔링 그리고 제가 출판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퍼블리싱 그리고 결국에는 저 스스로 휴먼 벤처 캐피탈리스트 결국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가장 큰 자산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글로벌 리더십이라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쓴 책 중에 이제 몇 개입니다. 혹시 스토리스를 읽어보신 분 계세요?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 이번 주에 새롭게 나온 책이 인간 중심의 기술, 적정 기술과의 만남이에요. 적정 기술을 약간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적정 기술은 아까 말씀드렸던 탑다운과 바텀업이 되게 좀 조화를 이루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술이긴 하지만 표현은 기술이지만 그 원리 자체는 되게 인간 중심의 그러니까 디자인 원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연구하는 많은 주제 중에 하나가 적정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예전에 나왔고 이번 주에 따뜻하게 나오는데 적정 기술을 나왔고 저는 그 부분에 이제 비즈니스 관련된 부분을 쓰게 됐고요.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되게 파워풀한 앙터프러너십의 가장 파워풀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문제를 기반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의식들, 나를 귀찮게 하고 불편하게 했던 문제를 가지고 바로 강력한 어떤 앙터프러너십의 소스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까 잠깐 말씀드린 탑다운, 왜 탑다운인지는 좀 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휴먼 센터 디자인은 거꾸로 바텀업이라는 쪽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소위 말하는 디자인 थिಂಕಿಂಗ್ 많이 유행하고도 있는데 그런 관점을 통해서 실제로 보여지는 것을 넘어서는 그 숨겨진 것을
자기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중국집 있잖아요. 중국집에서 이렇게 한국에 계실 때 배달 많이 해먹으신 분 있으세요? 좋아하시는 분? 혹시 문제나 자기가 느꼈던 어떤 불만이 있으신 거 있으세요? 혹은 두려움들? 그래요? 어떻게 하세요 그거를? 뭐가 나와요? 안 일어나셔도 돼요. 저는 무서워가지고 오시면 달달 오시는 분이 이제 지금 혼자 살았었는데 무서워서 놔두고 가세요 이러고 저는 나가서 돈 크게 주고 막 이러시면 받고 막 이랬었거든요. 배달은 무서워. 네. 저도 가끔 무서워요.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봤는데 분이 다음날 쪽지를 남겨주신 저희 거실에. 그분이요? 예. 번호? 무서워가지고. 무슨 쪽지래요? 뭐 친구 되고 싶잖아요. 이건 뭔가요? 이건 뭔가요? 친구가 안 되고 싶다도 아니고 친구가 되고 싶다는데 무섭네. 아니 그래도 무섭죠. 네, 무서워요. 네, 그래서 막 경비실에 막 그 CCTV 이런 거 확인하고 막 되게 좀 제가 그건 오버레이트 그냥 친구가 되고 싶었을 근데 그런데 그게 무섭더라고. 저한테 공포를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부터는 그 좀 시켜먹고 이런 거 굉장히 다 안 하게 되고. 예. 되게 재미난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짜장면을 예서 중국집의 입장에서 고객을 봤을 때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면 배달원을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쪽지를 남기지 말라는 든지 아니면 청결한 부분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이 부분이 이제 되게 재미난 겁니다. 기존의 프로블럼 베이스로 접근하게 되면은 중국집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격을 싸게 한다든지 사실 더 신속하게 하는 거, 뭐 도미노 피자처럼 뭐 30분인가요? 거기 안 되면은 환불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해결하는 게 있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을 히든 디자인, 히든 니즈를 바탕으로 보게 되면 어떤 게 결국 나오게 되냐면 실제로 어떤 중국집이 주방을 인터넷으로 CCTV에서 다 공개를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이 이야기를? 예. 네. 왜냐하면 거기선 정확하게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했거든요.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100원이나 1000원의 차이가 아니고 정말 내가 먹으려고 하는 짜장면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거죠. 바로 정확한 니즈를 파악해서 거기가 매출이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물론 프로블럼 베이스로 접근하는 것을 정말 강력하게 한다. 이게 어떤 게 더 좋고 나쁜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이따가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거기보다 더 한 덕을 간다는 거죠. 프로블럼 베이스로 가게 되면 이제 그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휴먼 센터로 가게 되면 그 가설을 입증하는 문제가 있는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파악된 니즈를 가지고 프로토타입으로 나아가는 좀 더 강력한 속도가 좀 더 빨라지게 되는 차이점이 있게 되죠. 그래서 휴먼 센터 디자인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이노베이션 인 박스 시리즈입니다. 이제 박스라는 제한된 어떤 틀 가운데 우리가 종합 선물 상자 같은 걸 받으면 이제 기분 좋은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이나 소위 말하는 이제 BOP 시장, 넥스트 마켓이나 이런 부분을 타겟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들에게 그러니까 여성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생리대 문제입니다. 그 개발도상국의 여자 아이들이 생리대가 없어가지고 진흙이나 이런 뭐 신문, 헝겊 조각 이런 걸 써요. 그리고 그런 걸 하기 때문에 학교를 창피해서 못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1년에 한 50일을 수업을 결석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 것 때문에. 근데 그것을 여자 일생으로 전체를 보게 되면 1년, 그 전체 일생 가운데 5년을 그 생리대 그 부족하거나 그걸 얻기 때문에 이제 못하는 거죠. 엄청난 손실이 여기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문제 중심으로 접근하게 되면 어떤 해결책들을 하고 있냐면 그 가장 싼 게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중국산 그 1달러짜리예요. 10개 패드가 들어간 거. 그거를 NGO에서 사만 전량 공급하는 솔루션 중에 하나죠. 문제. 왜냐면 그렇게 하면 처방이 되니까 일단은. 자, 그런데 그것이 계속 지속 가능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휴먼 센터로 다시 한번 니즈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중단이 됐을 때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게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고안이 된 게 바로 Do It Yourself Sanitary Pads죠. 그리고 자신이 만들 수는 있지만 그거를 또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키트를 가져가는 게 이제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라위에서 이번에 다시 조사가 됐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디자이너랑 같이 한번 제작이. 그다음 제가 만든 회사가 에디트월드인데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 베이스 어떤 그 사례를 제가 좀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가장 느꼈던 게 뭐냐면 컨텐츠가 되게 부족해요. 근데 좋은 컨텐츠는 또 상업적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소화를 안 해주시고 출판사가 그런 걸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고민을 하다가 그럼 이런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의 가설을 세웠어요. 그게 뭐냐면 모네타이징 디자이어 캐피탈입니다. 가설이에요. 디자이어 캐피탈이 뭐죠? 사람이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예뻐지고 싶다고 했을 때 그럼 그 예뻐짐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가격을 치를 것인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욕망이 강할수록 난 1,000만 원 쓰고 싶어. 욕망이 약하면 그래 100만 원 정도 라는 거죠. 워런 버핏과 함께 점심 식사하는 거 요즘 얼마인지 아세요? 근데 비싸죠. 왜 그렇죠? 한 번 점심을 하고자 하는 디자이어가 있지만 그것을 내가 1,000만 원을 내더라도 이 사람과 1시간 동안 만나고 싶은 디자이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금액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 출판사의 그런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디자이어를 바로 모네타이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자나 역자가 되고 싶은 그런 디자이어가 좋은 디자이어가 있는 분이 있으세요? 내가 언젠가는 책을 한번 내 이름으로 내고 싶다. 자, 이분들이 바로 저희 고객입니다. 자, 여기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못 해보겠는데 각자 가지고 있어요. 내가 50만 원만 내면 내가 기회가 온다면 하고 싶으신 분. 이따 연락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진짜 빨리 넘어갈게요. 아무튼 그게 바로 디자이어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면 드라이버 체인지라고 아룹이라는 거기서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여기 한민숙 씨가 참여를 했는데 번역했나요? 코디네이터 오케이, 기획으로. 아 다른 책을 했구나 우리 민숙 씨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16분의 이제 16명이구나 6명이 그 모여가지고 이제 번역을 하기도 했고 아예 새롭게 책을 기획을 해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출판사의 모델은 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내서 찍은 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의 디자이어 캐피탈을 끌어와가지고 그분들이 그걸 실현할수록 저희가 지원을 해주죠.